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이난 항공그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일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 방송을 하는데 매일매일 같이 어마어마하게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다 소화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뉴스 기사를 읽고 이제 평론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어난 사건을 바로바로 보도하지 못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그때 김기사 아침에 그 내용을 할 때 중간에 일주일간 있었던 여러 뉴스들을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이난 항공 조금 지났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하이난 항공의 왕젠 회장이 죽은 죽음이 어떻게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그다음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이쪽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에서 그때 났었던 거죠. 2018년 7월 4일 차이나머니 기업 사냥꾼 하이난 항공 HNA가 하이난 에어라인 약자예요. 그래서 하이난그룹 왕젠 회장 돌연 사망이라고 해서 이 왕젠 회장이 프랑스에 업무 시찰을 하던 중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3일 오후 향년 5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고 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그룹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민심적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서 거의 이슈를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사람이 죽었다 요 정도로만 끝났는데 사실 일본 쪽을 보면은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를 지금 제가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일단 이 하이난 항공은요 회장이 죽기 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빚이 많아요. 100조의 돈이 지금 부채로 있고 하이난 항공이 뭐 여러 외국 기업들을 많이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자기 돈으로 한 거는 별로 없어요. 다 대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이난 항공이 전체적으로 부실 대출 해갖고 원금을 회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왕젠 회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이난 항공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왜냐면 온갖 채무 관계라든가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왕젠 회장이 직접 뭐 인수합병에도 참여하고 기업 대출이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장 내부의 속사정이라든가 온갖 밀담 그리고 이런 비밀리에 하는 어떤 조약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간의 조약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아는데 이 사람이 죽어갖고 지금 굉장히 타격이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6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재산 매각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난 그룹은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공격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했다. 최근 2년간 공개된 주요 인수합병 사례만 80여 건에 이른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인수합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하이난 항공 그룹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로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이난 항공 그룹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하이난 항공을 대마불사로 보고 있다면서 너무 많은 중국 은행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요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사가 함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이난 항공의 뒤에는 시진핑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중국의 은행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난 항공이 부실 대출로 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의 유수의 은행들이 부도나지 않게 자금을 대줄 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보철강이었죠. 한보철강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정부 자금으로 기업 빚을 막다가 망하거든요. 중국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중국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무역전쟁에서 시진핑이가 일방적으로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평론했습니까? 옛날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많은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미국은 적당한 그 싸움을 하다가 쇼부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데 안 할 겁니다. 그건 제가 뒤 결론 쪽에서도 나와요. 그렇기도 하고 미국 지금 손해 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하이난 항공이 32조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의 부동산을 매각한다 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기사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미국 사람들 아니죠,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그 증권가든가 국제 금융 자본들이 많이 써먹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러한 사태는 1991년도에도 있었고 98년도, 2008년도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 미국이, 지금은 중국이랑 싸웁니다만 예전에는 일본이랑 무역전쟁 했었어요. 일본이랑 무역전쟁 할 때 일본이 그 동경올림픽 이후에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서 미국의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 일본인들이 부동산을 살 때 비싼 값에 팔아먹었죠. 왜? 많은 일본인들이 미국에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경제 황금기일 때 벌었던 어마어마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본이 그 달러를 가만히 손에 쥐고 있으면요, 일본의 달러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달러가 일본에 많아지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왜? 달러가 흔하니까 위엔화의 가치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 제품이 수출이 될 때 비싸집니다.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을 잃죠. 그래서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려면 그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막대한 양의 US 달러를 해외로 방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본 국내에 적정량의 달러만 남겨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물론 그때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일본의 자금을 끌어와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초석을 다졌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금액은 미국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뭐 조그만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폭등했다고요. 그래서 폭등하는 바람에 일본인들은 비싸게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본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91년도에 그 부동산, 그 버블 붕괴로 일본의 부동산이 폭락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일본의 많은 사업가들이 미국에 사놨던 부동산 기업들을 다시 되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시의 쓰나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팔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폭락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샀을 때의 가격보다 못한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그와 똑같은 사례가 이번에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모자란 자금들을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요? 중국이 2000년 초반서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자기네 경제 잘 나간다고 막 돈 쓰고 난리를 쳤죠. 우리나라에도 명동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 많이 왔잖아요. 지금은 뭐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선. 그랬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 비싼 값에 사고 지금 다 헐값에 내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이난그룹이 지금 그 자기네들이 매입한 해외 부동산 매각해도 빚 못 갚습니다. 계속 얽혀 있어요. 일본이 당했던 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싼 값에 미국의 부동산을 샀다가 싼 값에 팔면은 못 갚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못 갚는 부분을 누가 갚아주느냐? 중국 정부가 갚아줍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예요. 하이난 항공그룹 중신은행이 3조 4천억 원 지원 구사일생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금융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나서서 막아준 거예요. 이러면은 중국은 어마어마한 외환 반출이 일어나면서 국고가, 즉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그 중국 전체의 그 국가 경쟁력이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중국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는데 미국은 그 머리 위에 앉아갖고 더 큰 규모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데 거기에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난 항공그룹이 10만 명을 해고한답니다. 개별 기업 역대 최대. 도대체 얼마 명이나
직원이 있는지 몰라도 여기 뭐 기사에 보면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이라니까 40만 명인가 보네.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무슨 항공사 이렇게 직원이 많아? 근데 어쨌든 10만 명 일단 1차 해고했답니다. 근데 이거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이난항공은 최근 채권단에 올해 1분기 최소 150억 위안, 약 2조 5천억 원의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이난항공이 1분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650억 위안으로 약 11조 원에 달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10조 정도였다고. 그렇죠? 이거 갚으려면 아직도 돈이 택도 없어요. 사람 자르고 중신은행에서 돈 붙여주고 부동산 해외 매각하고 막 이래야 그래도 좀 갚아요. 그래도 모자라. 지난해 말 하이난항공 총 부채는 1조 위안, 즉 약 170조 원에 달하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천펑 하이난항공 그룹 회장은 외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에 너무나 많은 MMA를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해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하이난항공은 올 들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이치뱅크 지분과 해외 부동산 등의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이난항공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규모는 1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거 다 날아갈 겁니다. 다 날아가.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의 부동산들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일시에 제거할 때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중국 편드니까 우리는 이거 못하죠. 그래서 이 중국 쪽 일본 쪽 뉴스를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하이난항공 그 왕젠 회장이 죽은 다음에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좀 흥미로웠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 써있냐면, 하이난항공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서 적극적인 해외 그 MMA 기업 합병 같은 그런 거를 진행해 왔다. 미국 메디어가 작년 11월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 하이난항공의 채무 규모는 1000억 달러, 약 11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건 제일 위쪽 빨간색 친 것 중에 그 밑에 보면 왕젠 회장이 사망한 이후 그 15%의 주식이 해남성 자공공익기금회에 그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그 공익기금회는 하이난항공의 22.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남의 자선기금회는 그 하이난항공의 29.5% 주식을 가지고 있고, 왕치는 약 15%의 주식을 거기에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그 양 기금의 합계를 합치면 67.25%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참 뭐랄까 흥미로운 기사예요. 그러니까 하이난항공은요, 대주주가 자선단체입니다. 여기 해남성 자공공익기금회하고 얘가 22.75%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남 자공자선 기금회가 29.5% 해갖고 두 개의 자선단체가 각각 22.75, 29.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지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젠 회장이 15%를 갖고 있었는데 유언장에 따라서 이 15%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자선단체가 이제 둘을 합치면은 그 주식 지유 비율이 67.25%가 된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회장이 죽고 나서 왜 그 가족들이 이 지분을 포기하고 자선단체에 넘겼을까요? 요거는 그 구소련권, 그러니까 과거 공산권 국가들 그 민영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뭐냐면요, 왕젠 회장이요, 바지 사장이었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지 사장이었고, 이 자선단체라는 명목으로 있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실질적인 세력입니다. 뭐 보나마나 정치권이랑 연결됐어요. 이거는 보나마나.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통과하고 그 다음 번으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이난 항공과 그 강택민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부의 그 유식자들,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하면 민영 기업인 하이난 항공은 쇼센 중국어 도쿄구나. 뭐 어차피 중국 당국의 그 뭐랄까 권력자들의 그 어떤 그 비자 자금을 그 비축해 놓기 위한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거기로부터 그 뭐랄까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자금을 빼가는 ATM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고 해요. 즉 하이난 항공은요, 그 하이난 항공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이 중국 고위 정치인들의 비자금의 돈 세탁 창구로 쓰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 하이난이라는 데 아세요 혹시? 해남도 하이난다오라고 하는데, 이 해남도는요 그 주요 수입원이 관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남도 하이난 섬에 가는 그 관광 패키지 상품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남도가 그 관광 외에 또 추가로 버는 수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 카지노는요 주 수입원이 거의 돈 세탁이에요. 카지노 가서 돈 잃고 해서 그 카지노가 그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거 전체 금액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카지노 회사가 돈 버는 실질적인 그 영업 구조는요 거의 10중 팔고 돈 세탁으로 돈을 법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괜히 그다 저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이난 항공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종의 제주도에 있는 제주항공에 불과한 아주 조그만 지역 항공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지역 항공회사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어떤 영업 실적이 있다고 그렇게 중국의 중앙은행들, 뭐 농공은행, 공상은행, 인민은행, 상업은행 등등 이런 여러 은행들이 왜 하이난 항공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출자해가지고 하이난 항공이 해외 부동산 매각을 하게끔 자금 지원을 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중국 내의 고위 공직자들이 하이난 항공을 이용해서 투자 형식으로 해서 해외 부동산 매입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난 항공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면서 막 비싸게 사서 싼 값에 팔았다 했죠?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상당히 날아갔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난 항공은 그러한 그 중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돈 세탁을 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기업이 이번에 이렇게 타격을 받은 큰 사건이고, 이 사건의 그 배후에는 장택민이 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다른 기사가 떴어요. 이거는 2017년도 KBS 뉴스인데, 거기 보면은 하이난 항공 그룹 왕치산 친척 등 고위층 지분 보유설 부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성도일보 등이 26일 보도한 기사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보도에 따르면 천 회장은 최근 이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도피 중인 꼬원꾸이 정치위안 홀딩스 지배주주가 지난 4월 미국의 소리에 하이난 항공이 중국 공산당 후원으로 성장했으며 왕석이의 처조카 야오칭 등 고위 간부와 그 친척들이 하이난 항공의 비공개 주주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1000% 거짓이라고 반박했다라는 소리는 1000% 맞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일본 쪽에서는요, 이거를 그 장택민 계열의 돈으로 그 기사를 써서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왕치산 쪽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말이 맞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앞전에 일본 기사 있었죠? 여기 맨 위에 보면은 그 맨 위에 넓은 거 저 밑에서 보면 왕이라 쓰는 거예요. 임금 왕자. 거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젠 회장이 사망한 후에 그 15%의 주식이 해남성 자공공익기금에 그 전달되었다. 해남성 자공공익기금회는 하이난 항공의 22.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남 자공자선기금은
이 하이난항공 주식의 29.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이난항공의 실질적인 그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인 두 개의 자선단체가 존재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는 왕치산 계열이고 하나는 장태민 계열인 것 같아요. 두 개예요. 왜?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강택민 계열, 즉 장택민 계열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왕치산 계열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둘 다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각각의 자산단체는 두 개의 정치 세력 집단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냐면, 옛날 때 그 중국의 안방보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양증권이랑 그다음 알리안츠 생명을 그 인수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그 비리 사건으로 걸릴 때 하이난항공도 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이난항공 얘기가 나중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보험만 조져버렸어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추측했던 건 뭐냐면, 안방보험은 등소평, 즉 장택민 계열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조져버리고, 하이난항공 지분에는 시진핑의 통치 자금이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리 조사를 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방보험 그 비리 사건 조사할 때 그 하이난항공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과 일본 신문 기사, 그 다음 최근 우리나라 그 신문 기사 내용을 합쳐서 보면은 하이난항공에는 장택민 계열, 그 다음에 시진핑 계열의 두 자금이 같이 있고, 그거를 대변하는 게 두 개의 자선단체 기금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왕치산이 현재 2018년 3월 전인대를 통해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선출된 지금 중국의 제2인자입니다. 따라서 하이난항공에 있는 자금이 왕치산 계열의 자금이다 그러면요, 그 얘기는 곧 시진핑의 통치 자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치산 시진핑 권력 호위 맞나 해갖고 2018년 2월 기사, 이미 그건 맞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럼 왕치산이 왜 시진핑의 오른팔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 여러 그 뭐랄까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시진핑의 오른팔 해갖고 옛날부터 시진핑이랑 뭐 많은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게 저기 금융 전문가, 그래서 1990년대 인민은행 부행장, 건설은행 행장이라고 돼 있죠. 금융 전문가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왕치산이가 하이난항공이라는 항공을 어떻게 보면 대리회사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금융투자를 했던 것이라는 게 얼추 보여요. 네. 그러다 지금 망했죠. 시진핑의 해결사 70살 왕치산 화려한 복귀. 원래 안 돼요, 이런 거는. 중국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됐죠. 왜냐면 시진핑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포청천으로 나선 왕치산마저 꼬리 무는 중국 고위층 부패 의혹. 이게 2013년도에 이미 나왔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왕치산의 비리는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또 당원과 관리의 부정부패 척결 등을 책임지고 있는 왕치산 서기의 부인 야오밍산이 미국의 수백만 달러를 호가는 효화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한 호화주택의 사진을 곁들인 보도에서 보시는 이 별장이 왕석이 친척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야오밍산이라고 주장했다. 왕석이 부인의 미국 부동산 보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왕석이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타결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이게 2013년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근데 2013년 기사에 나왔고, 그리고 시진핑의 해결사 왕치산 70살의 화려한 복귀라고 했는데, 원래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례상. 근데 그게 무시가 되고 그 제2의 즉 부주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시진핑이랑 왕치산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에 있다예요. 그리고 2013년에 이렇게 비리 의혹이 터지고 온갖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석이 된 거는, 왕치산이 갖고 있는 온갖 재정적 비리는 시진핑의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주석까지 앉혀가지고 자기의 그 주변에 가까이 놓고 아주 그 잘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반부패 사령탑 왕치산 비리 소문 나더라. 부패 세력의 역공? 여기 부패 세력의 역공이라는 건 장택민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도 부패 혐의가 있었는데 2015년에도 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석이 된 겁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 왕치산이가 얼마나 세력이 센지가 알 수 있죠. 왕치산이 세력이 센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바로 시진핑이가 바로 비호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왕치산 그 서기 부패 사범 검거 협의차 방미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치산 서기 뭐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통과할게요. 그리고 야심만만 기아화병 큰손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어쩌다 궁지에 몰렸나. 이거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치산이가 하이난항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게 2014년, 2015년에 들통이 났는데 그때도 무마되고 그냥 부주석까지 됐어요.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미 벌써 나옵니다. 2017년도에 하이난항공그룹 왕치산이랑 관계가 좀 있다고 보여졌잖아요. 의심된다고. 그랬던 그 기업이 사세 확장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이유에는 단순히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하이난항공이 어떤 것을 인수합병을 했는가가 중요한 요인을 끼쳤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이난항공이 인수합병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공항과 호텔, 물류, 교통회사들을 사들였다. 여기도 보면 물류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보험, 선물중개회사, 클라우딩 컴퓨팅, 원자재 중개, 그 다음 석유 저장 등의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제가 예전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우리가 뭘 해도 상관을 하지 않지만은 어떤 특정 부분은 건드리면은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 그게 뭐였어요? 원자재 시장, 그 다음에 물류 시장, 그 다음에 기축통화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얘들이 인수합병을 한 거 보면은 원자재 중개, 석유 저장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 교통, 물류 이런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즉 하이난항공을 통해서 중국의 시진핑 자금이 그 인수합병하고 있던 외국의 기업들이 바로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난항공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이 150억 달러 규모의 IT 펀드 조성 해갖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 세계 유수의 IT 기업의 기술 혹은 기업 뭐 아니면 기술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투자금의 일부가 하이난항공을 통해서 쓰인 것들도 있고. 왜냐? 하이난항공을 중국의 유수의 은행들이 대규모 출자를 해갖고 그런 걸 하게끔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 IT 기업들, 방위산업체 이런 것들 인수합병은요. 그냥 중국 개인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하이난항공그룹 미국 IT 기업으로부터 소송당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사는 뭐냐면 서울경제신문 사람들은 하이난항공그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중간에 나오는데 뭐냐?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중간에 나와요. 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박 신봉자. 대박 되게 좋아하네. 1993년 설립 당시에 하이난항공이 영위하던 사업은 하이난항공뿐이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이난항공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의 제주항공 같은 조그만 지역 항공회사예요. 그땐 단 2대의 비행기만 보유하고 있었다. 초창기 후원자는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였다. 그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의 25%를 매입했다.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 있었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국제금융자본이죠. 그래서 하이난항공 회장 천은 소로스는 안목이 매우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성공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거에 말려들었죠. 에?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그 칼날을 가슴속에 깊이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사지 들어가서요. 벌써 처음부터. 중국은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미국이 잡아먹으려고 키운 아주 살찐 돼지에 불과해요.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됐어요. 이제 고사를 지낸 제사 날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스키다시로 들어간 거죠.
하이난항공 망하면 아시아나항공 같이 망하겠네. 그건 제가 그 이유를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경고등 켜진 중국 경제, 기업 부도 5월까지 작년에 3배 넘는다.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망해. 전 세계에는 경제가 호황이라는데 어떻게 한국하고 중국만 이렇게 불황인지 모르겠어요. 응? 중국 경제의 불황은 미국에게 반항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은 전 정권의 불황 문제라면서요.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에? 외교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저한테 악플 다는 좌파놈들 많아요. 응? 근데 이 공부해버리는 거예요. 공부. 중국 기업들의 일단 디폴트는 그동안 과도한 부채 의존에 성장해온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비공개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비공개 강의 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 경제성장 GDP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짜인가에 대해서 제가 GDP 경제성장 공식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중국은 빚더미에 쌓인 그냥 가난한 나라일 뿐이다라는 걸 여러 번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70% 수준으로 100% 안팎인 한국,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좌파애들이 항상 그런 얘기해요. 미국 부채 더미의 나라다. 일본 마찬가지다. 한국도 위험하다. 근데 중국은 13억의 인구와 어떤 큰 소비시장과 제조업을 갖고 있어서 미국을 능가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붙어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제 비공개 강의 때 온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했다고요. 중국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한국보다 높은 거 알고 있냐고. 모르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부채는요. 달러로 갚으면 돼요. 그쵸? 달러 어느 나라 돈이에요? 미국 돈이야. 찍어서 국민 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일본의 부채 대부분이 엔화예요. 뭐예요? 일본의 화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찍어서 주면 되지.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그 외채가 뭐예요? 달러라고. 갚으려면 달러가 확보돼야 돼요. 우리가 달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출. 빚으로 갖고 오면 또 이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생기니까 그거 안 하려면은 결국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빚을 갚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국, 중국이 동일해. 따라서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은 달러를 많이 벌어야 돼요. 달러를 많이 벌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방국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많이 갚아야 자금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자금이 생겨야 국민복지에도 힘쓰고 의료보험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막 늘리고 막 이러죠? 수출을 막아놓으면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똑같아. 그래서 중국 기업들 부채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가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나서면서 한계 기업들 돈줄이 막히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채 축소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군무원은 2016년 딜레버리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도 시 주석은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가능한 빨리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부채 감축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돈줄 재기에 나선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으로 중국 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의 많은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의 화폐를 많이 풀면은요, 풀수록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중국의 상품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관세를 올려가지고 중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싼 값에 팔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는 물건이, 그러니까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물건만 수출이 잘 되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 자국 화폐 가치가 싸니까. 그러면 원자재를 비싸게 수입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 누가 사요? 안 사지. 그래서 중국의 줄도산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금의 유동성이 끊기는 거예요. 돈은 원자재를 수입한다가 줄줄줄줄 밖으로 새는데 그 샌 만큼 수출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고 안 들어오면 자금의 유동성이 끊기죠. 그래서 부도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각종 그러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망하고 기업들이 줄도산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어떠한 위기에 봉착했는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 시사저널 그 기사인데, 기내식 대란 뒤에 아른거리는 중국 거물의 죽음.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이난항공의 왕젠 회장이에요. 근데 재밌죠? 이것도 무슨, 제가 지금 제 제목 화면을 일식 화면을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거 썼느냐? 겹치는 사건이 많아서 그래. 뭐였느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사과했던 날이 있어요. 뭐 승객들에게 대단히 뭐 죄송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했던 날, 그날 왕젠 회장이 죽은 날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이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서로 자금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인데, 아시아나항공의 위기가 왔을 때 하이난항공도 같이 위기가 왔어요. 응? 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조가 넘는 빚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GGK 지분도 라고 써있는데, 이 GGK라는 게 뭐냐면 게이트 고메 코리아를 뜻합니다. 게이트 고메 코리아는 그 중국 하이난 항공 산하의 계열사예요. 이 계열사가 아시아나 항공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니지, 제공하려고 했지요.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그 기내식 그 생산 공장 완공을 한 달을 남겨놓고 갑자기 불이 났어요.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내식을 제공 못하게 되면서 오늘날 아시아나 항공에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거 통과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니투데이 기사 해갖고 뭐 아주 발랄한 기사예요. 2017년 1월 4일날 이미 그 아시아나는 그 하이난 항공에다가 팔려고 했어요. 아시아나 기내식 직접 만든다. 세계 최대 스위스 업체와 합작사 해갖고 마치 우리나라가 스위스와 합작하는 것처럼 묘사했어요. 아니죠. 뭐냐? 이게 뭐냐면 그 하이난 항공이 게이트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그 게이트 그룹이 어느 나라 거냐면 스위스 회사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 계열사인 게이트 고메 스위스라는 회사도 그룹 본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난 항공의 그 계열사로 귀속이 됐다고. 그랬던 게이트 고메 스위스라는 회사가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회사, 그걸 바로 앞자를 따서 GGK라 부르는 거예요. 그 회사랑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을 한 거거든요. 그 관련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리 기사 뭐라 써 있어요? 세계 최대 스위스 업체와 합작. 헛소리죠. 중국하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좌파 기업들, 그 다음에 좌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중국 기업하고 그 어떤 우리나라의 기술, 우리나라의 자본을 퍼주기 위해서 연행합종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렇게 외국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그림자 세력인 중국 기업을 이렇게 유럽이라던가 미국 회사로 해서 한번 회사 세탁을 해요. 뭐 요즘 석탄 세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 세탁을 해가지고 마치 서양 자본과 교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자금 유출을 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아시아나 항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자사 계열 여객기의 기내식 사업을 전담할 국내 합작사를 새로 설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새 파트너는 스위스계 1위 기내식 업체 게이트 고메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게이트 고메 스위스예요.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지난 30일 기내식 업체 게이트 고메 코리아 유한회사의 지분 40%를 53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예정일은 2018년 7월 1일이다. 불났죠, 근데. 불났어, 근데. 게이트 고메 코리아는 아시아나 게이트 고메 스위스의 합작으로, 여기 나오죠? 게이트 고메 스위스 밑에 계열사로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국내에 세워진 신규 법인이다. 1992년 출범한 게이트 그룹은 세계 최대 기내식 업체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하이난 항공이 하나 1조 7천억 원에 인수했다. 나오잖아요.
하이난항공, 즉 중국 업체 기업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업체랑 기내식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 짜고 치는 고스톱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아시아나 그룹 내부에 그 형제간의 그 재산권 분쟁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분쟁 속에서 이 뭐랄까 자금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아시아나 항공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하이난 항공으로부터. 그 좀 이따 제가 그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은 15년 만에 기내식 공급 업체를 교체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2003년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기내식 사업의 지분 20%만 남기고 나머지를 독일 루프트단자 계열인 LSG 그룹에 넘겼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아는 GGK, 즉 게이트 구매 코리아로 바뀝니다. 우리가 먹었던 아시아나 기내식은요, 원래 루프트단자 계열의 LSG 그룹이었어요. 이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매일경제뉴스가 거기 보면 뭐 스위스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나눈 기사 있죠? 그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LSG 코리아 측은 계약 연장을 위해 수차례 우위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공정한 입찰 기회조차 없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기내식 업체를 LSG에서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니까 LSG 그룹에서 그 조건을 바꾼 거예요. 뭐 가격이 문제야? 그럼 가격을 더 싸게 해줄게. 뭐 저쪽 게이트 구매 코리아가 얼마 뭐 담겠다? 그럼 나 더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아시아나항공에서 싫다. 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저쪽이랑 할래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 걸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뚱맞게 타이어뱅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제가 뒤에서 나중에 표로 일단은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 일단 있었던 사건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그 권력 승계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경영 부실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부채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회사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그 자금을 누가 지원해주느냐? 하이난 항공이 해줍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그게 1,600억인가 1,800억 원이에요. 그거를 20년 0% 무이자로 하는 걸로 빌려줘요. 금호 홀딩스에다가. 그래서 빌려준 그 결국은 뭐랄까 신세 진 것 때문에 기내식 계약이 할 때 그게 바로 게이트 구매 코리아라고 하이난 항공 계열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시아나 항공 계열 밑에는 금호 타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호 타이어를 그 경영난 때문에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금호 타이어에서 만드는 그 타이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타이어예요. 우리나라에 그 전라도에 그 제대로 된 그 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타이어를 만드는 그룹이 그 회사가 전라도에 있다고. 금호 타이어. 이거 아시아나항공 전라도 기업이잖아요. 그래갖고 워낙 좋은 품질의 그런 타이어를 만드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로 등록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항공기 이착륙할 때 이게 착륙할 때 팍 처음 땅에 부딪힐 때 그 타이어 마모가 굉장히 잘 된다고요. 근데 가장 덜 마모되게 하는 기술을 금호 타이어가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 이거를 지금 중국이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시끄러웠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를 중국 기업에게 팔아넘기냐. 가뜩이나 중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무기를 최첨단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IT,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방위산업체,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 타이어를 하필이면 중국에 팔려 하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을 때 타이어뱅크라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그거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딴지를 가고 제지를 가하냐?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국 기업입니다. 산업은행장은 정부에서 꽂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꽂아가지고 하죠. 산업은행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죄다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 팔아먹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띄엄띄엄 공개할게요. 산업은행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는 산업은행이 저지른 일 중에 그 만행 중에 하나가 바로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팔아넘기는데 일조했었어요. 그때 뭐 말은 많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타이어뱅크는 돈도 없고 뭐 부실하고 뭐 할 능력이 안 된다. 뭐 온갖 보고서와 얘기를 해갖고 못하게 해놓고서 뭐 타이어뱅크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실을 가진 하이난항공에다가 팔게끔 하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산업은행, 이거 결국 정부랑 관련된 거거든요. 산업은행은 민간은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그 다음에 또 금호타이어 밑에 있는 노조들도 타이어뱅크가 인수하는 건 못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외국 기업,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에 팔리게끔 온갖 대모하고 진상 따라가고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팔아넘기는데 일조하죠. 왜 노조랑 정부가 그때 그렇게 한편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좌파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고. 여기서도 극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뱅크는 27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방침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갖고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왜? 산업은행에서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골 때리죠. 타이어뱅크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한다. 가동률을 높여서 고용도 보장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는 그 민주노총 새끼들, 그 새끼들도 고용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내 보장해줄게. 너희들 안 자른다. 내가 많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수출한 다음에 너희들 안 잘리게끔 해줄게 라고 했는데 산업은행은 안 돼. 타이어뱅크는 부실이 많아. 해서 못하게 딴지 걸고, 그리고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민주노총 애들은 결사반대. 우리는 외국 기업에 팔리기를 원한다. 그 사진도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해가지고 스스로 외국 기업에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뒤쪽에 얘기했지만 하이난항공 지금 부도나고 있거든요. 지지케이도 지금 망할 수 있어요. 그럼 금호타이어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네 지금. 쌤통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 어쩌저쩌 진상 떨어서 기업들 말아먹고 자기네들 실업자 되는 거 저 하나도 안 불쌍해요. 제가 불쌍한 거는 기업이 망하는 게 불쌍해요. 예?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를 못되게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저는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 왜 열심히,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버는 게 왜 죄야? 그래서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의 통째로 매각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해서 하려고 했다고요. 막았지. 그래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6천억 인수 자금 확보 가능 해갖고 할 수 있다. 내가 자금 끌어모을게 라고 했어요. 못하게 했죠. 끝까지 중국에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그래프로 봐야 됩니다. 이미 하이난항공은 얘기했죠. 왕전 회장 죽었는데 그 하이난항공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에 있다. 그래서 하이난항공 지금 부도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해외 자산 다 매각하고 뭐 직원들도 10만 명 해고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전히 부채가 많아요. 왜? 자금의 유동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기업도 팔 텐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애들이 사갔던 이런 회사들 금호타이어도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하이난항공그룹이 금호홀딩스에다가 1,600억 원을 빌려줬어요. 20년 금리 0%로. 이게 바로 빚이지. 이 빚 때문에 하이난항공이 게이트고메 스위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이난항공그룹이 게이트그룹 스위스 회사를 인수했다고. 그 게이트그룹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게이트고메 스위스라는 회사가 만든 게이트고메 코리아라는 회사와 그 기내식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했던 독일의 루프트단자 계열인 LSG 그룹과의 거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방적인 거였기 때문에 지금 LSG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소송했죠. 그랬고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원래는 그거를 갖다가 공급하기로 돼 있다가 화재가 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서 애매해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게이트고메 코리아가 500억 원 규모를 설비공사를 금호산업에다가 투자하고 이러면서 금호타이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 타이어를 팔은 거예요. 판 것도 아니야. 왜? 1,600억 원을 무이자로 받은 거니까 결국 우리는 돈도 안 받고 넘겨버린 거예요. 돈도 안 받고. 팔지도 않았어. 왜? 1,600억 원은 20년 뒤에는 이자가 제로라니까 원금만 갚으면 되거든요. 1,600원 다시 토해내야 돼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는 거예요. 어? 팔아먹어도 매국노인데 팔지도 않았네. 근데 이것이 한일항공하고 좀 어떻게 얽히느냐. 시간 연대선으로 보면은 게이트그룹이 인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한항공의 기내식 계약하고 막 이런 시기에 무역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 정부에서 한일항공의 그 외환 유출을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7년도에 그 시진핑이가 중국의 외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왜?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을 들고 전부 다 미국, 캐나다, 유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유출되자 달러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외환 나가는 거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자꾸 달러가 들어오고 하면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이 얘기 지금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헷갈리니까. 그 얘기는 잊어버리십시오. 어쨌든 그래가지고 외환이 유출되지 않게 막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난항공이 그 기업 인수합병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인수합병을 많이 하면서 외채를 많이 썼거든요. 빚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빚도 돌려막기 해야 되고 그 인수합병한 회사들 그 살리려면 또 자금도 투입해야 되고 뭐 월급 줘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많은 돈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서 저쪽 외국으로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중국에서 외환 유출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까지 같이 유출에 그 제재가 가해지면서 지금 자금 경색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진핑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 유동성이 생기면서 위험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갖기 위해서 하이난항공이 해외에 샀던 그 부동산이나 기업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난항공이 지금 줄줄줄줄 무너지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GGK, 게이트코메 코리아의 기내식 공장이 불이 나면서 하이난항공, 걔네들이 인수했던 금호타이어가 애매하게 붕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왕제 대장은 또 죽어버렸네. 그래서 하이난항공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무역전쟁의 그 진짜 배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무역전쟁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하면은 미국도 손해를 많이 본다. 따라서 미국은 자기네도 피해 감수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트럼프의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중국하고 타협하고 악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천만의 만만이라고 봅니다. 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시진핑 씨가 그 불량인데 그 트럼프는 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산업 스파이 체포도 지금 고려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역전쟁 얘기다 갑자기 산업 스파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 미국이 중국에게 뿔난 근본적인 원인에는 단순히 수출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일본이나 한국은 뭐 미국 수출해갖고 우리도 많은 미국의 적자를 안겨주고 있는데 왜 굳이 중국을 콕 집어서 해야 되느냐? 단순히 미국의 적자 금액이 중국이 많기만 한 것뿐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요인은 산업 스파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엄청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 중국이 세계 최고로 그 좋은 드론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드론 기술이 미국을 장차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기사 번역한 내용인데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국방비 지출은 F-35, LRS-BS, 항공모함 및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데 지출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에요. 이러한 기술은 1930년대와 40년대에 대거 개발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기능은 조금밖에 향상되지 못한다. 무기 제조 비용의 50%를 투자해서 겨우 5%밖에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예요. 로봇,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나노 폭발물, 복합재료, 에너지 반사 코팅, 젤 연료의 향상된 효율성 등은 특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기술들은 장거리 자동항법, 스텔스 기능, 정밀 무기의 제조 가격이 보다 싸고 상호 호환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무기와 전략적 우위에 크게 도전할 것이다. 해서 현재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인 뭐 칼 빈슨함이든 뭐 F-22든 이런 모든 비행기가 많은데 이런 미국의 최신형 그 무기를 일수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하이난 항공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요. 중국이 바로 이렇게 시진핑의 통치 자금이 왕치산, 뭐 왕젠 얘네들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다음에 마치 민영 기업이 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인수합병하는 파수꾼 노릇을,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데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 기업들이 거기에 붙어먹고 있는 거예요. 붙어먹고 있다가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그 기업들을 부도내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가 보이죠, 지금. 대기업의 미래가. 그래서 펜타곤이 인공지능 무기 경쟁에서 밀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기회와 위험성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장점은 무엇인가? AI 및 자율학습 능력은 군대가 적을 감시하거나 적을 방어하는 데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단점은 무엇이냐? 상업적, 학문적 연구 환경은 군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즉,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무역과 질서를 장악하고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상업적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정책을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바깥에서 온갖 미국의 국가 안보 무기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미국 정부에 권장해야 할 사항은 이게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인공지능의 작동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공지능 작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3인가 그거 보셨어요? 2015년도에 나온 영화.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류를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해서 핵미사일을 쏘면서 인류가 멸망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류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죠? 좀 비슷한 사고방식이에요. 미국의 펜타곤이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 중국의 이러한 산업 스파이들이 미국의 장착 무기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첨단 산업 인수합병을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기를 만들어갖고 AI 기술을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 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거를 인수합병을 하는 기업들을 먼저 공격해서 부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이난 항공이 인수했던 모든 최첨단 기업들 죄다 토해냈죠? 이렇게 그 기술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지금 미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은요, 일종의 안보 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미국이 막느냐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미국이 이거를 막는 건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서 무역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해야 되느냐? 빅브라더의 세계가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다국적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익이에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다가 난민들한테 GMO 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실험하는 의학 제품들 아프리카 난민들한테 마치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해서 투약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도 다 파기하면서 별짓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현재 미국의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 정치 이념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못하게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을 통해서 빵꾸가 나버리게 되면요, 미국도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지인들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이 세계는 완벽한 통제 사회로 빠지게 돼요. 중국의 빅브라더, 즉 소 빅브라더 세계죠. 중국은 세계가 아닌 소 세계니까
미국은 대세계를 진짜 더 큰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중국 국내에서 이 빅브라더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요, 이거 나중에 미국 애들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써먹게 돼요. 이거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중국이 시도하려는 이런 것들을 애초에 근절에 뽑지 않으면요, 나중에 전 세계가 진짜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빅브라더의 세계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끔 도와야 돼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2020년에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개인이 아닌 기업들도 신용 성적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건 뭐냐면 외국 기업들까지 다 자기 정부의 입맛에 맞냐 안 맞냐로 출신 성분 등급 구별해갖고 자금 출자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브라더스 중국 해갖고 무단 횡단된 전광판에 얼굴 이름 뜬다. 이거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만 해요. 지금은. 이게 전 세계 확장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중국 정부가 주요 교회와 이슬람 사원, 절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지시한 것이 그 예이다. 지정된 장소에서 공인받은 성직자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종교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정보 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법안이 의결된 이후 감시의 폭을 점점 더 넓히고 있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정을 해체하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죠. 그리고 빅브라더 사회 꿈꾸는 시진핑. 왜냐?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하려면 이렇게 감시 체계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반대파 숙청이 용이하거든. 그래서 사회 신용 시스템은 5개 부문 30개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의 온 오프라인상 신용, 금융, 사회, 시민 활동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의 분석에 따라 350에서 95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부터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 비자 취득, 공항 보안대 통과 등에서 우선시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 테스트 버전을 시험 중이며 중국 정부 2020년까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중국의 전 인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중국에 그러한 기술이 없어. 그래서 시진핑의 비밀 통치 자금이 하이난 항공이라든가 기타 여러 민영 회사로 가장한 국영 기업이 바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기술을 사고 있는 거예요. 사서 중국 국내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는 이유 역시 디지털 레닌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빨갱이 사상. 무인단속 카메라 CCTV에 인공지능과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천왕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천왕은 CCTV에 찍힌 사람 차량 등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성별이나 연령, 복장, 차량 종류 등을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나중에 미국에서도, 즉 미중 무역전쟁, 패권 경쟁에서 만약에 미국이 지게 되면요, 미국 정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될 거라고요. 봐라, 중국은 이렇게 국민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해갖고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국론을 일치화시켜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의견이 갈라져 있고 이러해서 우리가 단계를 못해서 졌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그때부터 전 세계는 빅브라더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막으려면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 빅브라더 사회에 코앞에 왔다 경고. 아, 정말 아이러니하네, 이 사람.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래? 뭐 어쨌든 간에, 왜냐면 이 조지 소로스가 사실 하이난 기업 같은 거 처음에 시드머니 제공해줬잖아요. 예. 뭐 그래서 권위주의적 국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손잡을 경우 국가적 지원을 통해 매우 진보된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로스는 조지 오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통제 정도가 심한 전체주의 제어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로스는 또한 해당 플랫폼의 소유주들이 스스로를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배를 옹호하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로스가 이런 또 간만에 좋은 얘기도 하네요. 응? 응? 나이 90살이 되면서 철들었나봐. 그래서 이거 빅브라더 이따 통과할게요. 이거 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종의 중국이 디지털 5호 담당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쉐랑 공정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인 대중의 눈은 눈처럼 밝다에서 이름을 따온 쉐랑 공정은 올 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추진을 위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 사천성의 경우 이미 쉐랑 공정의 일환으로 1만 4천 개 마을에 4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와, 놀랍네요, 놀라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국내에서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중국 주변의 제후국으로 갑니다. 특히 어디?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인터넷이 가장 잘 돼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김대중 정권 때 IT를 제일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또 뭐까지 하냐면, 빅브라더 중국 사람들 머릿속까지 감시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세요? 그 옛날 헐리우드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터. 그 영화가 뭐예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체포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뭐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또 중국 정부예요. 뇌 감시 프로젝트 뉴로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닝보 대학의 진지아 교수는 이러한 시스템이 10여 개 공장과 기업에 적용됐다고, 이미 되고 있네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도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은요, 중국이, 즉 시진핑이가 개인의 세계 패권을,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그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패권을 장악해서 중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을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 초석을 지금 다지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에 가갖고 감시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읽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진핑 개새끼라는 생각만 해도 바로 경찰들이 나가서 체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 늘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우파처럼 시진핑 형님, 갓 트럼프, 전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이 세계의 구조가 지금 시진핑이가 꿈꾸는 빅브라더의 세상을 전 세계에 확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자금을 쬐가지고 지금 중국의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을 전부 부도를 내가지고 중국이 먹었던 이러한 그 기술 기업들을 다 토해내기를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단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잡아먹었던 기업들을 결국 소로스라든가 이런 금융천재, 국제금융자본들을 이용해갖고 붕괴를 시키게 되면은 그때 인수합병했던 그 기업들이 자국으로 회귀가 되진 않고 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채권단은 미국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4차 산업시대에 최첨단 모든 산업, 특허, 기술, 기업, 인력 전부 다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까? 아니 늦었지만은 어떻게든 우파가 혁명을 하든 두들겨 패든 구태타라든 뭘 하든 어떻게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망해서 중국에게 인수합병 됐다가 미국으로 가는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실업자 됩니다. 저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들이 실업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심이 없어요. 그 새끼들은 매국노니까. 하지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데 괜히 걔네들의 진상짓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많은 그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조합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인 준비하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정년퇴직자들의 국민연금 이런 거 날아가는 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능한 한 많이 살아남아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중국 기업에 팔아넘기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을, 그리고 그 기업들을 팔아넘기를 방어해야 될 산업은행이라는 데가 오히려 그걸 부채질을 하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자기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이 중국 자본에 팔아넘기라고 데모를 하고 불지르고 하는 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불리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문재인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쓰러뜨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요, 이제 문재인은요 꽤 쓸만한 놈이에요. 꽤. 왜?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친북 정책, 이번에도 석탄 세탁하다 걸렸죠? 이거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제재 또 받는 거예요. 경제 제재 받으면 우리나라 기업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기업 중에 4차 산업, IT, 아니면은 뭐 삼성 반도체 같이 뭐 어떤 돈 되는 사업 같은 기업들 무너지면요, 미국 애들이 다 가로채 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문재인이의 대북 원조 정책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기다렸다가 그런 건수 있으면 건수 잡아서 우리나라 경제 제재에서 무너뜨리면 되니까. 문재인이 5년 동안 가면요,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은 다 부도납니다. 미국 애들이 가져갈 거예요. 어떤 우파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도 속 시원한 일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문재인 정권 거덜난 다음에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은들 완전히 거지가 된 기업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상처뿐이 영광이 된다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비대위원장 보니까 뭐 노사모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파 활동이 되겠습니까? 예? 참 한심한 노릇이죠. 이런 식으로 되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필리핀이에요. 베트남 볼 것도 없어요. 필리핀이에요. 왜? 미국이 한반도를 왜 포기합니까? 필리핀 수준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개돼지가 됐을 때 초콜릿 주면서 말 들으면 초콜릿 주고 말 안 들으면 끊고 하는 식으로 애완견 다루듯이 하면서 우리나라를 끌고 갈 거예요. 여태까지는 인간적으로 끌고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OECD에 가입될 정도의 경제 부국이 됐지만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 다 망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아시아나 기내식 항공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이 좌파 기업인들이 얼마나 국제사회, 국제전쟁에 무감해가지고 그저 자기 경영권 박어, 자기 돈, 자기 뭐 영업이 이것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망하나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거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을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지금 빠진 딜레마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예로서 제시했습니다. 작게는 아시아나 항공이지만 이게 크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기내식 사건을 단순히 조그맣게 전라도 기업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게 될 큰 미래의 본보기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나라 그 아시아 기내식 사건과 중국 하이난항공 왕전 회장의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었나를 오늘 이렇게 평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